자, 이번에는 가족 치료 모델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87번부터 197번까지는 전략적 가족 치료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187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가족 개입 방법은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이 되는 과정에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일주일에 이틀을 정해서 싸울 거리를 한 가지씩 찾아 부부싸움을 30분간 하라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악화돼서 부부싸움을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부싸움을 더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크게 보면 역설적 지시라고 얘기를 하고 역설적 지시에는 우리가 이제 암기할 때는 증상 제시라고 외우려고 했어요. 증상 처방 기법이 있고 제치 기법이 있고 실현 기법이 있는데 그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증상을 더 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역설적 지시기법 중에서도 증상 처방에 해당합니다. 실현은 구조적 가족 치료, 그 다음에 코칭은 다세대 가족 치료의 기법이에요. 가족 조각하고 역할 연습은요, 주로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증상 처방은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188번 비슷해요. 기본으로 결혼 후 분가를 했는데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있는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민수에게 주냐면 지금부터 부모에게 사사건건 의논하여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모두 요청해봐라. 지나친 간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주 세세하게 간섭을 받아라 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설적 지시가 되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걸 더 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도 증상 처방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고요. 자, 실현, 그리고 균형 깨기, 그리고 경계 만들기는 셋 다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입니다. 문제를 외연화한다 혹은 외재화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는 이야기 가족 치료의 기법입니다. 역설적 지시는 전략적 가족 치료의 기법입니다. 189번. 자, 철수 어머니는 남편의 늦은 귀가에 대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그럼 남편이 늦은 귀가를 했어요. 아내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늦어서 잔소리를 했는데 더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 행동이 감소된 게 아니라 플러스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개념으로 얘기하면 정적 환류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사이클이 계속 돌고 돌아요. 늦게 오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더 늦게 오고 잔소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악순환적 연쇄고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아까 순환적 인과성,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거는 가족 항상성, 그런 방식으로 그 사이클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다 연결이 됩니다. 자, 평소에 아버지는 철수에게 소신 있게 발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철수가 간혹 소신 있게 발언을 하면 야, 밥이나 먹어! 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소신 있게 발언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 또 혼내요.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는 아니 소신 있게 발언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중구속, 이러라는 건지 저러라는 건지 이걸 이중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은 이것을 그러니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이중구속, 해서 병리적 이중구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머니와 철수는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대항을 합니다. 이건 뭐라고 불러요? 연합이라고도 얘기하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재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 간 연합해서 어머니와 철수는 세대 간이잖아요. 세대 간 연합,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상의 구두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악순환적인 방식으로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늦게 귀가를 해서 그래서 잔소리를 했고 그래서 또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또 잔소리를 했고 그래서 또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또 잔소리를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내는
자, 여기다 마침표를 찍는 거지. 네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잔소리를 했지.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요. 근데 남편은 여기다가 여기다 마침표를. 그러니까 네가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늦게 들어왔지.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 탓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서로의 상호작용 끝도 없이 이루어졌지만 서로가 마침표를 찍는 위치가 달라서 누가 원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다. 이걸 의사소통상의 구두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체계 관점의 핵심 개념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얘네들은 전략적 가족 치료의 핵심 개념들이 됩니다. 근데 가족 구성원이 어떤 의미로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가? 이거는 뭐죠? 체계 관점이 아니라 사회 구성주의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이 사례 내용에서는 가족 구성원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의 병리적 이중 구조가 아까 얘기를 했고요. 자, 190번. 애가 계속 게임을 합니다. 게임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만둬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더하라 얘기해요. 뭐죠? 게임이라는 증상을 더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죠? 더하라. 증상을 더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증상 처방. 그리고 얘는 크게 보면 역설적 지시에 해당하죠. 그래서 답은 역설적 지시가 있으면 역설적 지시가 될 수 있고 증상 처방이 있으면 증상 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역설적 지시에는 크게 증상 처방도 있고 증상 제시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증상 처방 기법도 있고 제지 기법도 있고 실현 기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지도 역설적 지시의 한 유형이긴 한데 제지는요.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빠른 변화를 오히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변화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가족 치료의 개입 기법을 외울 때는 전력 재순환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전략적 가족 치료는 역설적 개입, 그 다음에 재정의라고도 하고 재명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재구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재정의, 재명명, 재구성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입장을 얘기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인지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가족 치료의 기법에는 얘도 있고 있지만 지금 이 사례는 증상 처방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보증은 특별히 특정 모델의 기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신뢰를 제시하는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합리화기 기법은요.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초기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기법입니다. 191번 역설적 지시라고도 하고요. 역설적 의도라고도 얘기하고 역설적 개입이라고도 얘기하는 것. 이거는 변화에 대해서 기본으로 가족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 치료자가 열심히 우리 변화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가족은요. 원래대로 있고 싶은데 라고 하는 가족 항상성이 발동이 돼서 변화를 약간 이렇게 거부하는 일종의 저항 심리가 발동이 돼요. 그럴 때 오히려 거꾸로 변화하지 마. 천천히 있어. 그냥 그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반동으로 우리 변화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역설적 개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클 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고자 하는 가족 항상성이 강할 때 오히려 역으로 변화하지 말라라고 얘기함으로써 변화하지 않는 거에 대한 저항 심리가 발동해서 변화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끌어올리려고 이 기법을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자, 문제와 관련된 가족의 행동 체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 그 행동을 더 하라. 계속해 이런 기법을 활용을 합니다. 자, 원가족 분석을 중시하는 개입 방법은 뭐죠? 탈삼각화예요. 이거는 어느 모델이죠.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기존 가족,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걸
또 다른 가족 내, 지금 현재의 가족 내 누군가한테 투사해서 삼각관계를 형성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의 갈등을 직접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 이 삼각관계에 휘말린 제3자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기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원가족 혹은 자아분화가 필수 키워드가 되는 게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역설적 개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사람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걸 이중구속 중에서도 병리적 이중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병리적 이중구속은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그것을 yes라고 따라도 혼나고 no라고 거부해도 혼나는,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이중구속입니다. 근데 역설적 개입은요,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이 병리적 이중구속을 역으로 이용해서 치료적 이중구속이라는 말을 만들고, 치료적 이중구속은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그것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 전보다는 더 나아지는, 상황이 더 나아지는 윈윈의 결과를 낳는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역설적 개입은 이런 치료적 이중구속의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리을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울한 사람에게 우울하라라고 지시를 했을 때 yes, 우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전에 내가 원치 않은 우울에 빠져서 무기력했던 때에 비해서는 내가 우울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울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전보다 나은 거고, 싫어요, 나는 우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거부하는 거는 그냥 우울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더 나은 거고, 요런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 됩니다. 자, 192번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가족 의사소통 내용은, 자, 소신있게 라고 아빠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막상 소신있게 얘기하면 넌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죠? 이중구속 중에서도 병리적 이중구속이 되는 거죠. 자, 193번을 보시면 전략적 가족치료의 치료적 이중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치료적 이중구속을 이용한 게 뭐라고요? 아까 역설적 지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아까 증상 제시, 그래서 증상 처방 기법, 그리고 제지 기법, 실현 기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 지시는요, 증상을 이용해서 그걸 더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라라고 지시를 하죠.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치료자의 지시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 전보다 더 나은 상황이 돼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맞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전략적 가족 치료의 키워드에 해당합니다. 근데 2번 빙산기법은 뭐죠? 우리가 외울 때 빙산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쌓지요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의사소통 경험 쌓지요. 자,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의 키워드는 의사소통 유형이고, 핵심 기법은 빙산 기법과 가족 조각 기법이었습니다. 빙산 기법은 전략적 가족 치료가 아니라요, 경험적 가족 치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을 제끼셔야 되고요. 자, 194번 가족의 문제가 개선될 때 체계의 항상성, 균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는 전략으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그렇게 지적하며 천천히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아까 역설적 지시에서 증상 제시가 있었고요. 이 중에 제지 기법은 천천히 이가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5번 가족 개입의 전략적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를 다시 바꾸자, 재구조하자, 이거가 핵심 목적인 건 뭐예요? 구조적 가족 치료가 되는 거고요.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가족 재구조화의 가장 핵심은 뭐죠? 경계를 다시 조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상 처방 그리고 고된 체험이라는 걸 두 글자로 바꾸면 실현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고된 체험 즉 실현 기법을 지시적으로 활용하는 게 역설적 지시잖아요. 그게 전략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B 때문에 2번이 틀리는 거고요. 가족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파악하여, 즉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을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건 틀리는 얘기인데요.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은 특히
단기 개입을 강조해요. 단기 개입에서는요,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고치는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 자체, 즉 증상 자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빨리 찾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원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는 거 관심 없고요.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증상을 효과적으로 빨리 해결하는 전략을 찾는 기법 모델이에요. 가족 내 편중된 권력이라는 건 뭐죠? 권력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권력의 구조, 이건 뭐죠? 이것도 구조적 가족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내 고착된 불평등한 위계 구조를 재배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키가 큰 구군을 떠올리라. 구군, 긴 실과 경합, 실과 경합. 예, 긴 실과 구근이 누가 더 키가 큰가 경합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건 균으로 바꿔서 균형 깨뜨리기, 긴장 고조시키기, 실연, 과제 부여, 경계 만들기, 합류, 이게 구조적 가족 치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불평등한 혹은 불균형한 가족의 권력 구조를 재조정하는 기법을 그중에 균형 깨뜨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얘는 전략적 모델이 아니라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문제를 보는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재구성이라고도 하고, 재정의라고도 얘기하고, 재명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의 기법을 외울 때에는 전력, 재순환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전략적 가족 치료는 역설적 지시, 재명명, 순환적 질문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재명명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전략적 가족 치료의 특징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6번, 다음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는 치료 모델은, 자, 일단 세 번째, 문제 행동을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거 뭐죠? 더해. 이걸 우리가 역설적 지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역설적 지시만 나와도 전략적 가족 치료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역설적,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지시를 따를 때 yes, 우울해라고 얘기할 때 yes, 네 알았어요 라고 따르면 우울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울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제권이 누구한테 온다? 클라이언트가 그 문제를 통제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점에서 그 지시를 따르더라도 더 나은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제력을 발휘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 외에 일단 전략적 가족 치료는 195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MRI, Mental Research Institute에서 정신질환자 가족의 의사소통을 연구한 결과 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의사소통의 유형 중에 대칭적, 그러니까 남편이 불처럼 화를 내면 아내도 불처럼 화를 내는 이런 관계는 대칭적 관계예요. 근데 남편이 불처럼 화를 내면 아내가 막 몸둘 바를 모르면서 미안해요 여보, 잘못했어요 여보, 요렇게 되는 경우는 보완적 관계예요. 이게 이제 힘의 우위, 그러니까 힘의 우위에 따라서 대칭적이거나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대한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으로 전략적 가족치료 혹은 MRI 연구소에서는 의사소통이라는 게 말의 내용도 있지만 그 의사소통이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다? 관계다. 예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 그 자체보다도 그 말이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의사소통이 드러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관계 역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걸 메타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언어적인 의사소통, 그러니까 말의 표면적인 내용,
이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비언어적인 어떤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꼬면서 어이 그래 너 잘났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그냥 너는 참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행간의 다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너는 항상 그렇게 좀 삐딱하게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게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네가 얘기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메타 의사소통인데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의사소통이 드러내는 관계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메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략적 가족치료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7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가족 개입 방법은 끊임없는 잔소리로 말다툼이 잦아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부에게 자, 근데 부부싸움을 하래.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거 재탕입니다. 뭐죠? 그 문제를 더하라. 이거 증상 처방이라고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이 증상 처방은 넓게 보면 어디에 해당한다? 역설적 지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답은 역설적 지시 혹은 뭐 증상 처방이 될 수가 있죠. 자, 실연은 뭐죠? 구균, 긴, 실과 경합해서 얘는 구조적 가족치료의 기법이고요. 재구성은 사실은 그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의미부여를 하도록 하는 거라서 재구성 혹은 긍정적 의미부여는 좀 비슷한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 재순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2, 3, 4 그리고 5도 다 전략적 가족치료에 해당하는 기법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박스 내용이 없고 그냥 다음 중 전략적 가족치료의 개입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면 그때는 구조적 가족치료의 기법에 해당하는 1번이 답이 돼요. 2, 3, 4, 5는 모두 전략적 가족치료의 기법이 맞습니다.